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 23분입니다. 이 세상 일이 돌고 돕니다. 칼자루를 잡았던 사람은 칼날을 잡고, 칼날을 잡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칼자루를 잡습니다. 바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 출신이시고 한변의 대표 변호사, 공동대표 변호사이신데, 이분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변호를 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사찰이 도대체 뭐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한 일은 기무사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정보 수집인데, 정보 수집 과정에서 도청이라든지 미행 등등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사찰이라고 뒤집어 씌우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이것은 사찰이라고 단정한 그 여파로서 검찰이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주 피맺힌 변호를 했지만은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장은 기각됐으나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재수 전 사령관은 투신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 변호를 맡게 됐느냐? 바로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분이 청와대를 향해서 당신들이 한 일, 이것은 진짜 사찰이 맞다. 이런 식으로 칼자루를 잡고 칼끝을 들이미는 그런 형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직 석동훈 변호사는 이제는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사찰이라고 단정은 하지 않고 사찰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석동훈 변호사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다른 적폐 수사건 수사할 때처럼만 해주기를 바란다. 아주 이것도 절묘한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재수 씨에 대해서 적용했던 수사 방식과 거기에 적용한 법규를 그냥 그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논리상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빨리 압수수색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요구를 합니다. 수원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으로 나누어져 있는 김 수사관 관련 2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경찰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사건 서울 동부지검으로 배당된 상황입니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특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가지고 집중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과 여파,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단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기타 방법을 통해 관계 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감반 감찰과 관련해 공직자들에 대한 과잉 감찰이나 민간인 사찰 등 위법 및 부당한 요소의 증거나
흔적들을 인멸할 개연성이 있다는声明입니다. 청와대가 그대로 두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있다. 박영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미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 김 수사관의 제보나 공개한 내용이 법률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비밀이라 하면 그 누설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 또는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변론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냐 아니면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이건 헌법적 차원인데 석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을 상부에서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화도 있었고 특감반 내부로부터 사용한 텔레그램의 이슈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첩보 내용이 있었다면서도 원대 복귀 전 김 수사관의 휴대폰을 제출하자 해당 채팅방에서 퇴장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아직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재수 전 사령관의 경우는 세월호 당시 사찰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김 수사관의 경우는 사찰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뒷조사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목적이나 이유가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김태우 사건의 경우 사찰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혹으로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가 특정 대상자의 비리나 과오를 찾는 목적이 있었고 미행이나 망언, 탐문, 도청 등 하나라도 사용되었다면 사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찰 증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현 상황에서 단정은 어렵지만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현재 논란이 막 시작된 상황이고 사건의 실체나 문제점을 말하기에는 이런 단계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김태우 수사관은 영웅이나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직무에 충실했던 것이 경고를 받고도 마음대로 한 것으로 폄하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스개를 했네요. 석동훈 변호사는 제가 미꾸라지를 변호하게 되었다면서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쏘가리와 달리 감찰 활동의 특성상 더러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왜곡 없이 진실을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석동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위해서 준비된 분입니다. 이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걸 몰아붙이면서 사찰이란 말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는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자신이 변호했던 사람이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신 자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정권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적폐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격분하고 있는 분이 이 정권의 사찰 의혹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은 공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속한 한변은 이재수 전 사령관 투신 자살 직후에 발표한声明을 통해서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엔 문재인 대통령이 민형사간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지난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란 말도 쓰지 않고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
일탈행위다 라고 강조를 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이미 결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재수 전 사령관의 비극이 예약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청와대가 그 사찰의 함정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칼자루를 잡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칼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